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 지난주에 끝이 났었죠. 그래서, 네, 수능 시험을 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수능을 이제 막 치셔서 한번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왜 틀렸는지가 궁금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독일어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 해당 범위가 뭐 내신 시험 같은 데에서 독일어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이 영상은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있는데 분석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좀 어떠한 문법적 요소가 쓰였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점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능을 마친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계신 학생분들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갈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서는 장단음 구별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은 장단음 구별하기에서 중요한 게 강세의 위치 확인. 그쵸? 그 다음에 모음 뒤 자음을 확인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볼게요. Wollen wir uns vor dem Kino treffen? 자, 우리 극장 앞에서 만날래? 영화관 앞에서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일단 키노 이 단어는 앞에 강세가 있죠. 키노는 앞에 강세가 있어요. 키노.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그러면은 무엇이 되냐? 단음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베이가 야굿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줄치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을 골라야 하니까 우선은 각 보기에서 오를 먼저 찾아야겠죠? 오를 찾았더니 여기 이고요. 그 다음에 obst 1번 ob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단어죠. 예외 장음에 해당합니다. 자, 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또 바로 Arzt 아니면 Buch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Moment 이 모멘트는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오는 무엇이 되냐? 단음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 벌써 나왔죠? 모멘트. 그 다음 맞아볼까요? 3번, 4번, 5번 다 의미 단위로 단어를 나눌 수가 있어요. 독일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보면은 Vorname, Großvater, Hochschule. 자, 그랬을 때 Vorname. 자, 여기는 강세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얘는요 장음이 됩니다. 그다음 Großvater. 여기도 이렇게 강세가 있고요. 근데 에스테트가 뒤에 나왔잖아요. 모음 뒤에 에스테트가 오면은
무조건 장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음입니다. 그 다음 Hochschule 강세 여기 있어요. 근데 모음 뒤에 잠이 두 개예요. 하지만 얘도 우리는 예외 장음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단음을 구별하는 조건, 첫 번째 스텝,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모음 뒤에 자음이 몇 개인지 또는 어떤 자음이 왔는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진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이번엔 강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Was macht er heute? 그는 오늘 뭘 합니까? 그랬더니 er arbeitet im Büro. 그랬더니 Büro 이렇게 해서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뷰로는. 그러면 앞으로 강세가 어딘지 찾아볼까요? Salat 뒤에 있고요. Messer 앞에 있고요. Unfall 앞에 있고요. Zucker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Quittung 앞에 있죠. 자, 1번 Salat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라는 뜻이고, 2번에 Messer 같은 경우는 칼, 나이프 얘기하는 거고, 3번에 Unfall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를 이야기하고, 4번에 Zucker 같은 경우는 설탕, 그 다음에 5번에 Quittung은 이제 영수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답은 벌써 나와 있죠. 강세가 똑같이 뒤에 있는 Salat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남자분이 물어봅니다. Haben Sie auch Nachtisch?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Nachtisch 라는 단어의 의미를 압니까? 라는 건데, Nachtisch는 후식, 디저트 이런 거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식당에는 Nachtisch로 티라미수랑 그다음에 케이크가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서 아직 입에 잘 안 붙어요. 근데 Torte della Nonna'인가? 여튼 그런 그 케이크가 하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Nachtisch는 후식, 디저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Ja, wir haben 블라블라블라. 자, 우린 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와야 될 것은 당연히 후식의 종류가 와야 되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혹시 디저트 있나요? 물어봤어요. 가게에서. 그런데 저희는 디저트로 삼계탕이 있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음식, 그러니까 Hauptgericht 아니면 Hauptspeise 이런, 아니면은 Vorspeise도 안 되고,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Speise oder Menü oder Geric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Vorspeise, Hauptspeise, Nachspe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메뉴판이죠. 메뉴판을 독일어로 Speisekarte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자, Speise, 메뉴, Gericht 다 그냥 음식을 통칭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양식에서는 전식,
영어로는 에피타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전식, 그 다음에 메인 요리가 있고 후식이 있어요. 그쵸? 이제 전식, 에피타이저, 보통은 샐러드 이런 걸 먹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서는 이제 보통 전식으로 이탈리아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가 나오죠. 브루스케타라고 하는 빵을 오븐에다가 조금 구워가지고 그 위에 뭐 토마토, 그 잘게 썬 토마토, 그 다음에 뭐 루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올리브 오일 뿌리고 그다음에 오레가노 조금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전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살라타라고 해서 샐러드, 샐러드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전식이 있어요. 에피타이저. 그거를 우리는 Vorspeise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Hauptspeise 또는 흔히 Hauptgericht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피자, 파스타, 아니면 뭐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보기 D에 나와 있는 슈니첼. 이게 이제 다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슈니첼 독일 음식이죠. 우리나라의 돈가스와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버터에 튀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그 돈가스처럼 기름에 그렇게 튀기는 게 아니라 버터에 튀긴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좀 버터 향도 나긴 하고 조금 저한테는 조금 기름지다고 해야 되나? 좀 니글거린다? 약간 그런 음식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통 하uptspeise, 하uptgericht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nachspeise 아니면 nachtisch 이렇게 얘기를 해요. nachspeise, nachtis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후식 뭐 아이스크림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뭐 티라미수 아니면 케이크, 쿠chen 이런 것들이 이제 후식, 디저트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남성분이 혹시 디저트로 있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와서 야라고 했으니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디저트를 소개를 해야지 메인 메뉴를 소개를 시켜줄 순 없잖아요. 자, 보기 볼게요. 아이스크림이죠. 얘는 make sense 하죠. 말이 되네요. 그 다음 B, 쿠chen, 케이크.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러면 C, 헨셴은 닭고기를 얘기를 해요. 자, 디저트로 닭고기 먹는 사람 봤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D, 슈니첼. 자, 디저트로 돼지고기 먹는 사람 봤어요? 그거는 디저트가 아니에요. 디저트는 좀 달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답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A랑 B에 해당하니까 1번 정답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Die Firma in Berlin. 그 회사는 베를린에. 그러면 빈칸에 지금 동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위치해 있다, 위치하다, 뭐 이런 게 됐겠죠. 저는 처음 보면서 딱 생각난 단어가 liegen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Das Tier nicht ruhig. 그 동물은 nicht ruhig. 뭔가 좀 얌전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딱 생각난 단어는 처음에는 bleiben 동사예요. bleiben. 그 다음 die Brille. 그 안경은요, ihr gut auf der Nase. 자, auf der Nase. 우리 여기서 문법적인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어요. 이 auf Präposition, 그러니까 auf 전치사는요, 삼사격 지배전치사예요. 다시 말해, dative가 올 수도 있고
아쿠사티프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둘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뭐죠? 그 주체가 이동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동성이 없으면 다티브, 있으면 아쿠사티브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지금 die Nase에다가 여성명사 Nase, die Nase 근데 auf der Nase라고 했으니 얘는 지금 다티브가 온 거죠. 그러면 이동성이 없다는 뜻이겠네요. 그쵸?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볼게요. 저는 여기서 딱 처음에 딱 생각난 단어가 sit예요. 됐습니까? 뭐 bleibt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기의 단어들을 먼저 볼게요. 제시된 단어들. 자, bauen 동사는요, 뭔가 건설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쵸? 그 다음 gehen 동사는 어딘가 가는 거죠. 자, 일단은 얘는 당연히 안 되겠다. 그쵸? 왜냐면은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단어인데 이동성이 보이잖아요. 지금 gehen 동사는. 근데 우리는 이동성이 없는 단어가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gehen은 일단 제외. 그다음 sieht 이거는 sehen 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한 거죠. siet로. 자, sehen 동사는 보다 동사예요. 보는 거. 뭐 이 정도야 뭐. 그다음 sitzt 이거는 sitzen에서 온 거죠. 그래서 앉다, 앉아있다 이런 의미고요. trägt 동사는 이제 tragen에서 온 거죠. tragen. 이거는 뭔가 무거운 짐을 이고 나를 때,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은 옷을 걸쳐 입거나 아니면 안경을 쓰거나. 그래서 ich trage die Brille 뭐 이렇게 해도 괜찮죠. 자, 그런데 살펴보면은 die Firma baut in Berlin. 자, die Firma baut in Berlin. 주어가 지금 die Firma인데 그 회사는 베를린에 baut 건설을 한다. 우선은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 있나? 어쨌든 같은 회사가 뭐 건물을 짓고 있으면 baut ein Gebäude in Berli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무언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는 걸 보면은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자신을 설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bauen 동사가 안 되고요. Das Tier baut nicht ruhig. 일단 das Tier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nicht ruhig이랑 bauen 동사랑은 관련이 없죠. 그다음 die Brille. 자, Brille가 bauen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bauen도 탈락. 그다음 die Firma sitzt in Berlin. 자, 피아마가 sehen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 다음 das Tier sitzt nicht ruhig. 뭔가 말이 안 되죠. 그 동물이 그러니까 동물이 보는 거는 괜찮은데 nicht ruhig 이거는 글쎄요. 아니 뭐 요란스럽게 볼 수도 있나? 뭐 하여튼 막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아요. 그 다음 die Brille sieht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Brille는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Die Firma sitzt in Berlin. 이 sitz가 여기에도 맞습니다. Die Firma sitzt in Berlin 하면은 그 회사, 그 기업은 베를린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sitzt 여기에 맞고요. 그 다음 das Tier sitzt nicht ruhig. 자,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동물이 앉아있기는 한데 조용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앉아있긴 한데 계속 짖고 있어. 그럴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die Brille sitzt ihr gut auf der Nase. 자, 그 안경이 auf der Nase, 코 위에 잘 이렇게 앉아 있네요. 잘 위치해 있네요. 잘 얹어져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itzt, 셋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die Firma trägt. 자, 말도 안 되고요. 피르마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Das Tier trägt nicht ruhig. 자, das Tier가 trägt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개한테도 옷을 입히니까요. 그런데 nicht ruhig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 die Brille trägt ihr gut auf der Nase.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단 하나, 4번 맞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는 뭔가 한국식으로 문제를 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뭔가 약간 헷갈릴만 할까요? 일단 저는 되게 문제 보면서 웃었어요. 왜냐면은 1번과 2번 보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을. Ich habe die neuen Wörter aus dem Deutschbuch noch im Kopf. 자, ich habe, 나는 가지고 있어요. Die neuen Wörter, 그 새로운 단어들을 aus dem Deutschbuch, 독일 책에서, 독일어 책에서 noch, 아직, 어떠하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떠하게, im Kopf, 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독일어 책을 막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단어들은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아직 머릿속에 따끈따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따끈따끈하다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 2번에 보면은 heiß, 뜨거운 이란 형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웃었어요. 재밌다고. 재밌었어요. 그 다음, 우선 다음 문장 먼저 볼게요. Das Theater war besetzt, weil das Stück wirklich langweilig war. 자, das Theater, 그 극장은요, 여기서의 Theater는 영화를 보는 극장이 아니라 뮤지컬, 연극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극장이죠. Das Theater war, 과거형 썼네요. 그 극장은요, 어떻게 besitzt, besitzen 하면은 뭔가 소유하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가서 합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합석하기 전에 그 자리가 빈자리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럴 때 ist hier noch frei?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기 혹시 지금 남는 자리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 친구가 오기로 했다. 그러면은 leider nicht, hier ist noch besetz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점령됐어요. 점유됐어요. 이미 누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찜해놨어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das Theater war 어떻게 besetzt? 그 극장이 어떻게 점유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람이 많았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weil, 왜냐하면 weil 다음에는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되죠. weil das Stück, 자, 이 Stück은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 한 조각 그럴 때도 ein Stück Kuchen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거를 의미를 할 때, 작품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ein Stück 하고, 여기서는 theater니까 그 공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eil das Stück wirklich langweilig war, 정말로 진짜 지루했어요. 자, 지루했대요, 공연이. 그러면 사람이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당연히 적었겠죠. 그러면 여기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I에 들어갈 단어는 일단 뭘까요? 자, heiß는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을 때야 따끈따끈하지만 독일어로 할 때는요, fresh, 되게
신선하게, 생생하게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etwas frisch im Kopf haben.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배에 들어갈 거 볼까요? Das Theater war. 자, 지금 보기의 단어가 schwach und trocken. 자, schwach는요, 뭔가 연약한 이런 뜻도 있지만은 밀도가 낮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들어갈 말은 schwach. 이게 정답이고요. trocken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자,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Morgen ist ein neuer Tag. 그리고 뭔가 또 말했죠? 그랬더니 베가 이렇게 말했어요. Das wünsch ich dir auch. 나도 너에게 그거를 똑같이 희망해, 기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있네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도 ebenso, ebenfalls, dir auch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기원하고 바라고 희망해주고 이런 거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일단은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schlaf gut, 잘 자요. 얘는 말 되네요. 그쵸? B 볼까요? zieh dich an, 옷 좀 입어. 옷 좀 입어.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땡. 그 다음 C 볼게요. träum schön, 좋은 꿈 꿔. 오케이. D 볼까요? steh schnell auf, 빨리 일어나. 이거는 명령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명령형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내일 새로운 날이다.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teh schnell auf. 지금 그림만 봐도 달이 떠 있고 이제 잠자리에 지금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steh schnell auf. 이 야밤에 깨워가지고 뭘 하려고. 얘는 틀렸죠. 여기다가 추가로 gute Nacht 이런 거 써줘도 괜찮죠. 어쨌든 정답은 A und C Nummer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물어봤어요. Was machst du, wenn du Zeit hast? 너가 시간 있을 때 뭐 해? 그랬더니 B가 Das passiert nicht oft. 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ber 그런데 wenn 그리고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fahre ich gern Ski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스키를 타러 간다는 거는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까 스키를 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리고 앞에 passiert nicht oft, nicht oft라고 했는데 aber가 들어갔으면은 여기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의미의 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자, 1번 볼까요? Ich nicht frei habe. 내가 여유가 없어. 아니라니까. 시간이 있다는 뜻의 그런 의미의 문장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1번은 아니죠. 그다음 ich keine Zeit finde. 내가 시간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이것도 똑같이 안 되고요. Du unzufrieden bist. 너가 불만족한 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4번 볼게요. Ich nicht
zu tun habe. 내가 할 게 없을 때, 할 게 없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고요. 5번 볼까요? Du nicht einverstanden bist. 너가 이해가 안 됐으면. 아니, 내가 스키 타러 가는 거랑 너가 이해를 못 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죠? 필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Guten Tag, ich suche einen Koffer. 자, 좋은 하루예요. 좋은 아침, 좋은 하루예요. 자, 저는요, 코퍼 하나를 찾고 있어요. 코퍼는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의미하는 거죠. 저 여행용 가방 하나를 찾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안, 기꺼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냥 밑에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손님이 와가지고, 저 여행용 캐리어 하나 찾고 있어요. 그랬을 때, 좋아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 하겠어요? 어떤 거 찾으세요?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마저 읽어볼게요. ich brauche einen günstigen. 저는 좀 저렴한 거,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가 okay, ich zeig Ihnen welche. 제가 그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무엇을 찾으세요?가 질문이 돼야겠죠. 그러면 1번 볼까요? Was kostet dieser? 이거는 얼마나 합니까?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ich brauche einen günstigen. 자, 직원이 가격을 물어볼 리가 없죠.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모를까? 그다음 wann brauchen Sie ihn? 여기서 이는 코퍼를 의미하죠. 그거 언제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언제 필요한지 내가 일주일 뒤에 여행을 가니까 그 전에 필요하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 3번 Wie kann man ihn suchen?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손님이 할 말이지 점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4번 볼까요? Wie lange suchen Sie schon? 그런 거 찾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대답이 저는 값싼 걸 원해요. 아니라 진짜 제가 이거 여행용 캐리어 찾는 데만 지금 한 달 동안 찾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와야죠. 그 다음 5번 볼까요? Was für einen möchten Sie? 자, 또 Was für ein 자, 이게 뭐예요? 어떤 이란 뜻이죠. 영어로 하면은 what kind of 가 되겠죠. 어떤 종류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럼 손님은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니 저는 값싼 걸 원해요. 가성비 좋은 걸 원해요. 즉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넘어갈까요? 표지판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표지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Kein Trinkwasser. Trinkwasser가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 물? 자, Trinkwasser. 이거는 단어가 trinken 그리고 Wasser 두 개를 붙여놓은 말이죠. 그래서 trinken은 마시다, Wasser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음수라고 하나요? 어쨌든 자, 근데 그게 카인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verboten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Man muss Wasser sparen. sparen은 절약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기 절약할 때 그쵸. 전기 절약을 하거나 물 절약할 때 sparen 그럴 때 얘기를 하고요.
2번 볼까요? Heute gibt es kein Wasser. 오늘은 물이 없어요. 뭐 마트에 가서 물 좀 사러 왔어요 했는데 오늘은 물이 없대요. 다 떨어졌대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때 쓰는 경우고요. 3번 Man darf kein Wasser mitnehmen. 자, 예를 들어 이거는 분수대 같은 데에서 가끔 되게 마셔도 되는 물이 나오는 분수대 같은 게 있어요. 독일에는. 이제 그런 데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름 되면은 그런 데다 그냥 자기 물병, 페트병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서는 마시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Man darf kein Wasser mitnehmen. 그러니까 mitnehmen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가다라는 동사니까 이 물을 예를 들어 마셔도는 되는데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의미지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Das Wasser ist nicht zum Trinken. 이 물은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 4번이죠. 5번 볼까요? Das Wasser muss man aus einer Flasche trinken. 이 물은요 페트병에서 페트병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런 뜻인데 전혀 표지판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네, 그 다음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좀 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3개로 나눠서 업데이트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문제 중에서 10문제씩 끊어서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21번부터 30번 이렇게 해서 영상 업로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Wann beginnt das Fußballspiel gegen Italien? 자, wann 언제 beginnen 시작하니 das Fußballspiel 그 축구 경기가 그런데 gegen Italien 자, 이탈리아 대항전 그래서 이탈리아랑 어떤 나라랑 또 축구를 하나 봐요. 근데 이탈리아랑 승부를 하네요. 그랬더니 B가 8 Uhr. 자, 8 Uhr 했으니 자, 아침 8시에 지금 경기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Wie spät ist es jetzt? 지금 몇 시야 그러면은 자, 똑같은 뜻으로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Wie spät? 아니면 Wie spät jetzt?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B 볼까요? Es ist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Wir haben noch 40 Minuten Zeit, bis es anfängt. 자, 그거 여기서의 S는 Fußballspiel 그냥 Fußballspiel 아니고 gegen Italien 이탈리아랑 하는 그 축구 경기가 시작할 때까지 우리 있는 40 Minuten Zeit 40분의 시간이 있어. 그런데 축구 경기는 8시에 시작하고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40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은 7시 20분이 돼야겠죠. 7시 20분을 말하는 방법은 2개가 있어요. 20 nach 7 가능하죠. 그 다음에 10 vor
halb acht. 이렇게 되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 다음 나머지 한번 보게 볼까요? 10 nach halb acht. 10 nach halb acht는 뭐예요? 7시 40분입니다. 그러면 10 nach halb neun. 이거는 8시 40분이고요. 10 vor halb sieben. 이거는 6시 20분이고요. 10 nach halb sieben. 이거는 6시 40분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영상은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다음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Auf Wiedersehen.